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재민 축하합니다. 살다 보면 뭐 충돌이라는 게 생기죠. 환자분들하고도 충돌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충돌이 생기죠.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. 저희분들 힘들기도 하고 마음 상처도 받고 약간 충돌이 있었던 케이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환자분은 이 앞니가 하나 빠졌어요. 여기도 하나 빠졌고요. 그런데 이제 임시치아 쬐끄만 뚜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될 만큼 많이 망가졌죠. 그래서 이거를 다 빼고 이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쪽에 뼈가 이만큼 많이 녹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려서 이제 빼고 임플란트를 하러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. 12월이 돼서 이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환자분 부인 되시는 분하고 이제 노부인이라고 해야겠죠. 60대 넘어가셨으니까 두 분이 엄청 화가 나서 저를 불렀어요. 박원장 일로 와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. 뼈 이식을 안 했는데 뼈 이식을 했다고 하고 나 돈을 받았으니 사기치지 마라. 사실대로 고백을 하고 돈을 돌려달라. 안 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가 요지입니다. 뼈 이식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? 뼈 이식에 대한 설명하기가 쉬운 게 상악동은 뼈 이식한 게 엑스레이로 딱 눈에 보여요. 누구나 봐도. 근데 3차원 쪽으로 뼈 이식을 하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상악동의 중반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 그 케이스를 올렸던 이유가 3차원적인 거 설명하기가 너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어려워서 이 환자분이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. 이 환자분의 요지는 너는 뼈 이식을 안 했다. 나는 그걸 다 아니까 너는 이실직고 해라. 너무 저는 답답하죠. 황당하죠. 근데 환자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환자분 입장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환자분이 볼 때는 내가 뼈 이식을 많이 해봤거든. 그래서 아는데 뼈 이식을 할 때는 이렇게 엑스레이 상으로 뼈가 늘어난 게 보였어. 여기는 안 보이잖아. 그러니까 1번 주장이고, 두 번째는 여기 뼈 이식 한다고 할 때는 피를 뽑아서 뼈를 만든다고 했거든. 그럼 여기서는 안 했잖아 라고 환자분은 생각하시는 겁니다. 그런데 병원 측 입장에서 보면 또 다릅니다. 병원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단 차트에 뼈 이식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뼈 이식을 해서 이만큼 가격을 받고 임플란트를 진행할 거라고 사전에 이미 얘기가 다 돼서 오케이가 돼서 수술 진행했던 케이스고, 이제 본 뜨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얘기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고요. 또한 뼈 이식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. 뼈 이식도 굉장히 간단해서 뭐 비용 안 받아도 될 정도가 있고요. 비용을 100만원, 200만원 받아도 안 하고 못 하고 정도로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. 다양한데 환자분들은 자기가 겪은 거로만 기준하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. 여기는 분명히 저희가 피를 뽑아서, 저희 병원 방식인데 피를 안 뽑고 하는 방식도 있어요. 분명히 피를 뽑아서 뼈 이식을 했고요. 비용이 좀 비싸요. 그 다음에 여기는 피를 뽑지 않았어요. 그럼 이 엑스레이 상으로 뼈 한 게 왜 안 보이냐?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니까요. 근데 보려고 하면 또 보입니다. 그 설명을 하는데 안 듣죠. 좀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이제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기 전의 모습이에요. 저희 병원 방식으로 가면 이거를 빼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어요. 그날 심고 그날 임시치아를 바로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갑니다. 그래야 환자분이 좀 편해요. 근데 이쪽에 염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. 정상적인 잇몸의 색깔은 이 정도 수준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. 근데 벌겋게 달아올라서 이거는 말랑말랑한 달이 됩니다. 그래서 양치할 때 그냥 양치하는 자극만으로 피가 나는 거는 이렇게 잇몸이 부어있을 때인데요. 그 중에서도 최악입니다. 최악.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꼬매지를 못해요. 잇몸이 너무 불러서 촘촘하게 꼬매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. 뼈 이식을 하게 되면 뼈가 단단한 뼈를 딱 얻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뼈가루들, 나중에 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뼈가루들을 덮고 차폐막이라는 걸 덮고 그 위를 온전하게 잇몸을 덮어야 돼요. 잇몸 이쪽에 차폐막이나 뼈가루 노출되면 뼈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잇몸으로 완전히 덮어서 내 몸 안쪽을 끌어들이고, 그래서 그게 뼈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촘촘하게 꼬맬 수 없는 잇몸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이분은 특징적으로 빼고 한 달을 기다립니다. 한 달, 즉 5, 6주 정도를 기다리면 이쪽에 잇몸이 단단하게 변해요. 염증이 없는 상태로. 그 상태에서 잇몸을 째고 임플란트를 심고 필요한 부위에 뼈 이식을 하고 촘촘히 꼬매서 마무리를 하게 되죠. 엑스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 끝에 넘어서까지 뼈가 다 녹았어요. 이 뼈가 이만큼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엄청 많이 녹은 거죠. 그래서 여기는 염증이 심해서 아무 일도 못해요. 그래서 빼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9월 16일 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요. 이렇게 된 부분이 뼈가 녹았던 부분들을 표시하고 있고요. 잇몸이 이제 건강하게 됐습니다. 뼈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.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. 임플란트를 심고 그날 임시치아를 바로 만들어서 이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드리죠. 그래서 좀 편할 수 있도록 하는, 이렇게 뼈가 녹은 부위는 여기는 굉장히 얇아져 있어요. 옆에서 보면
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뼈 모양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. 즉 3차원 쪽으로 보면 앞에서 볼 때는 뼈가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서 볼 때는 뼈가 이만큼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뼈를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여기다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뼈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2, 3년 뒤부터 녹기 시작합니다. 엄청 많이 녹아요. 뼈가 많이 녹았기 때문에 이거를 채워줘야 됩니다. 이 부분이 뼈가 없던 부위인데요. 여기에 뭔가 좀 있어요. 색깔을 보면 여기는 너무 하얀 쇠랑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 뼈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뼈가루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뼈가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뼈가 녹아있던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심고 이 부분에 뼈 이식을 한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볼 때는 얘가 너무 하얗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안 보이지만 그 옆쪽으로 지나서 보면 좀 더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. 이게 뼈 이식을 했느냐? 그러면 지금 12월이 됐잖아요. 사진을 다시 찍어서 마무리를 해서 찍어보면 여기에 하얀색 줄이 이쪽으로 생길 겁니다. 이쪽으로. 적어도.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. 안 그랬으면 이쪽으로 생기겠죠. 근데 이쪽으로 생겨갈 겁니다. 왜? 이만큼 뼈 이식을 했거든요. 이쪽에는 뼈 이식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. 눈에 보인다고 설명하기 이건 어렵고요. CT를 찍어도 거의 보이진 않을 겁니다. 여기는 아마 CT 찍으면 보일 것 같아요. 혀가 풀리셨는지 2주 정도 지나서 오셔가지고 얘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. 완성된 사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. 환자분한테 3차원적인 얘기는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은 잘 이해 못하시죠.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. 오늘 영상 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이쪽 부위에 이가 마무리가 됐는데 석 달 정도 지났어요. 여기 부분이 뼈가 이만큼 녹아있던 부분이 뭔가 색깔이 좀 바뀌었죠. 이러면서 여기가 뼈가 차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. 3개월 만에 엑스레이가 아주 단단한 정도까지 하얗게 보이지는 않고요. 1년 뒤에 사진을 한번 더 찍을 텐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선이 이렇게 보이는, 즉 이만큼 밑에 선이 있던 것이 이렇게 올라와서 뼈가 생기는 과정, 즉 뼈이식이 잘 됐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. 치과는 이렇게 거울로 보면 보인다 생각을 하시지만 또 전문가적 영역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때문에 차이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오해가 덜 생겼으면 늘 노력하고 있고, 그래서 기분 좋게 진료가 마무리되기를 늘 꿈꾸고 있습니다. 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정민 합치과에서 오해 생겼던 일 잘 해결했던 일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